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논란 끝에 결국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했지요. 하지만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정당한 영장 인재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인데 지들이 정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자, 이것과 관련해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참 재밌었는데, 사설의 제목은 불체포 특권 포기 안 하면서 한 것처럼 하려는 민주당이었습니다. 참 촌철살인과 같은 사설 제목이죠. 이미 알려졌다시피 민주당 비이재명계 의원 31명은 이미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 이전에 국민의힘 의원 100여 명도 오래전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서약했고요. 정의당도 당론으로 포기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민주당은 혁신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또 체포동의안 표결 시 당론 가결에 대한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무기명 투표라 당론으로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댔는데, 무기명 투표와 당론은 상관이 없죠. 따라서 포기 서약서를 굳이 내지 않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 뭐가 그렇게 겁나는 거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민주당의 행태에 오늘 한동훈 장관이 일침을 날렸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제목보다 더 촌철살인적이었는데, 특권 포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해라 라는 게 한 장관의 민주당에 대한 일침이었습니다. 민주당의 행태가 정말 구차하다는 것이죠. 정당한 영장인지 아닌지를 판사가 아니라 범죄 혐의자가 속한 정당이 판단하나라고 일침한 한 장관은, 그동안 민주당한테 정당한 구속영장은 민주당 아닌 사람 구속영장뿐이었다며, 특권 포기하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지 국민 보시기에 구차한 얘기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한테 정당한 구속영장은 민주당 소속 사람이 아닌 구속영장뿐이었다는 말은 국민의힘 소속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가리키는 듯한데요. 아시다시피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민주당 의원과 출신 의원, 즉 노웅래, 이재명, 윤관석, 이성만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된 바 있습니다. 자, 민주당 얘네들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 자체도 논란이지만 국민 눈높이라는 말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박강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눈높이가 무엇인가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의 눈높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냐 의심을 갖는 건 좋은데 우리의 진심도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죄인이 자신의 형량을 정하겠다는 것과 같은 기만일 뿐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민주당이 최소한 국민의힘처럼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제출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정의당처럼 당론으로 포기를 선언하던가 이랬어야 최소한 국민 눈높이에 맞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결론을 내려놓고 국민 눈높이 운운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 국민 알기를 뭐처럼 안다,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제 옆에 보시는 사진, 지난해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지연,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선비위 사건으로 제명된 박원주 의원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고 공식 사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시다시피 박완주는 보좌관 성추행 사건의 당사자인데요. 이 박완주가 어떻게 보좌관을 성추행했는지 검찰의 공소장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참 파렴치하다, 이런 말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을 듯한데, 복수의 언론이 입수한 박완수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대선 기간이었던 2021년 12월 9일 이날 박 의원은 자신의 비서 A씨와 저녁 식사를 한 뒤에 함께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후 10시쯤 노래방에서 비서에게 나가 있어라 라고 한 뒤에 A씨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자, 이에 놀란 A씨가 박 의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어깨를 눌러 주저앉히는 등 강하게 저항하는 동안에도 박 의원은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발언을 수차례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A씨가 밖에 있던 비서를 부르고 귀가하려고 하자 박 의원은 A씨에게 비서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에 함께 탈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노래방에서 5분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박의원의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박완주의 추태는 계속됐습니다. 박 의원은 차량에서 내린 뒤에도 창문을 내리고 인사하는 A씨의 손목을 붙잡고 올라가서 한 잔 더 하자며 신체를 끌어당기는 등 재차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이 그날 있었던 일이라고 하고요.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의 성추행 사실이 공개적으로 문제가 되면 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해자 A씨는 수사기관이나 당내 젠더폭력 신고 상담센터에 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A씨는 대선 투표일 전날인 지난해 3월 3일 박완주와 통화를 했고 범행 사실을 추궁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상황 중재에 나선 전직 박완주 의원 보좌관과 민주당 당직자가 박 의원이 향후 정계 은퇴하길 원한다라는 취지의 A씨의 요구를 박완주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박완주는 이번 국회가 2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을 경제적 보상을 해주고 바로 사표 내는 것은 좀 보기가 그러니까 약 6개월 정도는 질병휴직 처리를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것을 생각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 뒤에 이 같은 박완주의 말을 전달받은 피해자 A씨는 박 의원이 정계 은퇴 각서를 쓰고 경제적 보상을 해준다면 3억 원 정도를 원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완주는 한 달 뒤인 지난해 4월 거절 의사를 밝혔고 이에 피해자 A씨가 더불어민주당 내 젠더폭력 신고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뒤에 A씨의 신고로 당 차원의 대응이 시작되자 박 의원은 A씨가 경제적 보상을 요구한 내용만 주변에 공개함으로써 A씨가 마치 성폭력 피해를 빌미로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한 것으로도 파악이 됐는데, 실제 박완주는 지난해 5월 충남 천안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성비위 소문에 대한 진상을 궁금해하던 지역 의원들에게 A씨가 3억 원과 2년 자리 보장과 정계 은퇴를 요구해왔다며 나는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적 투쟁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박완주는 강제추행 치상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더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여기서 명예훼손이 추가된 건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빌미로 과도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주변에 떠벌리고 다녔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추문만 나왔다면 민주당,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자체장, 시장, 시의원, 군수할 것 없이 유독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네티즌들은 공공연하게 더불어민주당 당명을 패러디해 더불어 만진당 이런 댓글을 달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형국입니다. 이 정도면 성추행이 민주당의 DNA가 아닐까, 이게 아니라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